안녕하십니까. 원클릭 AI의 연준모입니다. 오늘은 VR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VRT 그리고 VRT를 수식으로 풀어보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VR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너무나 유명한 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트랜스포머가 자연어 처리 모델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트랜스포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원하는 방식대로 잘 사용하였는지 중점을 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이미지 처리는 다 컨볼루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유넷이 됐던 욜로가 됐던 결국 안에 CF2 아니면은 컨볼루션 블럭 그런 게 따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꼭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이미지 처리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으로부터 시작이 된 이제 트랜스포머 그걸로도 이제 이미지 처리를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모델들에 비해서 훨씬 월등한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요. 하지만 이제 텍스트 처리만 목적을 하고 있죠. 트랜스포머는 기본적으로 자연어 처리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어거지로 트랜스포머로 처리하게끔 만든 게 이제 그럼 이미지 데이터를 열심히 뜯어 고쳐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트랜스포머가 가지고 있는 그 인코더 입력 값에 맞춰가지고 어거지로 뜯어냈겠죠. 그 형태를 열심히 맞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VRT 되겠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VRT는 이제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이 된 거잖아요. 컨볼루션을 갖다 버리고 마찬가지로 어텐션에 집중을 두게 된 거니까.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미지 처리 모델 전부 다 제치고 가장 강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굉장히 많은 모델 사용 체감이 있는데 가끔씩 막 컨볼루션 50층 쌓아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물 모델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이제 뭐 가벼운 VRT 모델 한 300메가 되는 그 정도의 VRT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VRT를 프리 트레이닝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문제가 되는 게 일반적인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학습을 하면 분류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프리 트레이닝만 놓고 보면 VRT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파인 튜닝을 하게 되겠죠. 허깅 페이스에 너무나도 잘 만들어진 VRT 모델들 정말로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VRT는 어떻게 뭐 CNN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이미지 처리를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 방법은 이미지 패치에 있습니다. VRT는 이미지를 단어처럼 간주하는 대신 이미지를 여러 개의 작은 패치로 분할합니다. 이게 진짜 간단한 소리겠죠. 말 그대로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서 패치 1, 패치 2, 3, 4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플래튼을 합니다. 이거를 일자로 쭉 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일자로 쭉 펴지겠죠? 이러면 뭐예요? 그냥 언어죠? 이거 이미지 이거 하나하나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꿔가지고 입력을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n 곱하기 n 크기의 겹치지 않는 패치들로 잘라내겠고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나 글자를 이제 의미가 가진 숫자 리스트로 임베딩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래튼 이렇게 그리고 댄스 레이어 통해서 이제 입력 크기를 이제 맞춰주는 거죠. 입력 차원과 이제 이렇게 변환을 하고 이거는 이제 텍스트에서 토큰 인베딩으로 벡터 변환하는 거랑 완전히 같은 과정이 되겠죠. 이제 댄스 레이어로 어떻게 이제 인베딩을 하나요? 라는 그거를 제가 또 어디서 한번 들었었는데 댄스 레이어는 크기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죠. 여기 히든 레이어를 어떻게 만드느냐 출력층을 어떻게 만드느냐로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특징을 부풀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작업할 때 좋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치를 자르고 플래튼하고 댄스 레이어 집어넣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미지 패치가 처음 딱 들어와서 이제 토큰화 인베딩 되고 나면은 HWC 차원의 이미지는 L개 패치 토큰 또는 시퀀스 L, 뭐 길이 L 이렇게 반환돼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입력이 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너무 대충 설명하면 또 쉽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바로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CLS 토큰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예, 문장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BERT 하면은 이제 CLS 토큰, 뭐 SPR 토큰 이런 거 토큰 5개인가 4개인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CLS 토큰을 이제 VIT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은 이제 그 한 장의 이미지,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뭐 고양이 이미지면은 고양이 이미지다, 뭐 강아지 이미지면 강아지 이미지다, 이런 의미를 이제 내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출력을 이 CLS 토큰 위치 벡터만 가지고 와서 이제 블루를 위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 통과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뒤에 가서 나온 내용이긴 한데 CLS 토큰 이렇게 있어요. 뒤에 이미지 패치들이 엄청나게 있겠죠. 얘네들 의미를 얘한테 함축을 시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고양이냐 개냐 그거를 여기한테 집어넣고 마지막에 최종 분류를 하는 FFN에서는 이제 얘만 때려 넣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안 집어넣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저 이상한 게 하나가 나왔죠. 어디 갔어요? 위치 벡터, 갑자기 위치가 나왔죠. 저희는 방금 앞서서 이 과정을 하면서 이제 위치 정보를 다 소실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위치 정보를 어떻게든 어거지로 유지하기 위해서 컨볼루션에서도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다 찍어냈었잖아요. 이렇게 때문에 VIT에서도 위치 정보를 추가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순환망이 아니잖아요. 이제 순서 정보가 다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각 패치에 위치 정보를 담은 벡터를 따로 이제 패치 인베딩에 더해주게 되겠습니다. 이미지에서 패치의 위치는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뒤에 가면은 또 그냥 그걸로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확실하게 앞선 과정을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패치 3개 앞에 CLS 토큰이 하나가 딱 세워져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패치가 1, 2, 3으로 쪼개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앞에 1, 2, 3 이렇게 3개가 있는 거고 그것보다 제일 앞에 CLS 토큰 하나가 이렇게 딱 있겠죠. 이렇게 4개의 벡터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각각의 위치 번호를 매겨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치값 더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CLS에 이렇게 0번, 패치 1에 1번 이런 식으로 쭉 더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CLS 토큰은 패치 1, 2, 3을 모두 쳐다보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되겠죠. 이러면 마지막에 갔을 때 이제 모든 패치 정보를 흡수한 완성된 요약본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만든 거를 이제 트랜스포머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 4개의 덩어리가 한꺼번에 들어간다. 물론 패치 사이즈가 요 이미지 요만큼에 대해서라고 생각을 했을 때의 얘기이지만요. 그래서 이게 트랜스포머 블록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머 블록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너무 익숙한 인코더의 형태죠. 멀티헤드 어텐션 다들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멀티헤드 어텐션 갔다가 뭐 에드놈도 들어갔다가 뭐 FFN 들어갔다가 뭐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댄스도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VIT 아키텍처 구조를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록 그대로 사정한다. 보면은 CNN에서 이제 지역적 특징 추출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패치 인베딩 통해 가지고 이제 인접한 픽셀 정보를 하나의 토큰 벡터로 압축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계층적 특징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인코더 레이어를 여러 개를 쌓아서 더 깊은 층으로 갈수록 더 추상적이고 복잡한 이제 복합적인 정보를 학습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적 문맥 파악도 얼터헤드 셀프 어텐션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패치들과 직접 통신을 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파악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토큰화 인베딩 전체적인 맥락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요 큰 이미지 하나가 이렇게 패치별로 분할이 돼서 이제 패치 인베딩 진행이 되겠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토큰 이제 각각 더해주게 되겠고요. 토큰 인베딩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또 포지션 인베딩 더해주게 되겠고요. 거기 그냥 한 다음에 다 합쳐서 여기다가 자른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출력이 나온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수식으로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미지잖아요. 또 패치도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그 숫자를 대입해가면서 예시는 제가 만들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이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식을 쭉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이제 원본 이미지에서 이제 P 곱하기 P에 L개의 패치로 분할이 되겠죠.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식은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L의 값이
이렇게 연산을 통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플래튼을 하고 학습 가능한 임베딩 가중치의 행렬을 통해서 이제 트랜스포머의 모델처럼 들어가는 벡터로 선언변환을 한다는 거죠. 덴스 레이어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각 패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이미지 전체를 대표하는 CLS 토큰 이제 맨 앞에 추가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각 패치 토큰이 공간적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위치 임베딩도 같이 더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임베딩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얘가 위치 임베딩, 얘가 CLS 토큰, 요 뒤에 있는 거는 그 뒤에 있는 그 이미지 패치들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이 Z0, 요 Z0가 트랜스포머 인코드의 첫 번째 레이어로 들어가게 된다. 멀티헤드 오디션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고 계시겠죠? 퀄리티 밸류 이거 딱딱딱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입력 시퀀스 Z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가중치 행렬 이렇게 변환이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셀프 어텐션 일어나겠죠.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은 각 패치 토큰이 시퀀스 내에 다른 모든 패치 토큰들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계산에 대한 이 연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앞선 트랜스포머 강의에 진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멀티 헤드 어텐션은 H의 병렬적인 헤드 어텐션으로 구성이 되며 이제 그 헤드 각각은 각각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얘를 쳐다보면서 이제 통과가 됐을 때 서로에 대한 관계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느냐 그렇게 되겠죠. 더 다양한 관점에서 그 물체를 바라봄으로써 더 깊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장거리 의존성 파악 메커니즘 여기도 또 살짝 중요한 게 이제 이거 치매를 막는다고 생각을 해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쿼리 행렬 Q와 키 행렬 K의 내적 지금 여기가 익숙하실 거예요. 앞서서 있었던 그 내용을 보고 오셨더라면 제가 방금 그 트랜스포머 강의 보고 오면 좋을 것 같다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 내용들이 진짜 자세하게 들어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여기 쭉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스케일링하고 이제 소프트맥스 하고 그리고 뭐 멀티헤드 어텐션이니까요. 다중헤드 효과가 이렇게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해서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 출력을 받아서 트랜스포머 인코더 하나의 레이어가 이제 완성이 되었겠죠. 이제 애드놈이 들어가게 된 다음에 FFN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끝이 나겠죠. 먼저 애드 잔차 연결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애드놈이 되고요. 그 다음에 FFN 이것도 이제 댄스 레이어였죠. 이제 이렇게 좀 적었다가 많아서 특징 풍부하게 만들고 다시 압축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FFN도 통과를 하면서 이제 최종 출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KK에 이제 인코더를 거치게 된 후 이제 나온 그 첫 번째 위치 값인 CLS 토큰 얘만 추출을 해서 그거는 MLP의 헤드를 통과하게 되면서 이미지 클래스에 대한 확률 부포를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간단하죠. 요 CLS 토큰만을 사용해가지고 마지막에 분류한다는 게 조금 큰 특징이죠. 그래서 왜 이제 VIT가 CNN보다 성능이 좋을까? 이제 MHA 사실 멀티헤드 어텐션이 제일 큰 역할을 했죠. 이제 모든 영역 간의 관계를 직접 파악을 하면서 서로 이제 송신하면서 파악을 하니까 이제 CNN의 지역적 필터링 제약을 이제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CNN으로 치면은 여기 찍힌 요거랑 여기 찍힌 이거랑 서로 관계 파악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멀티헤드 어텐션은 이게 좀 잘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모든 이제 계산이 행렬 곱셈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CNN보다 훨씬 모델이 무거워도 이제 더 빠르게 잘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또 확장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거 그냥 트랜스포머에 어떻게 입력할지를 생각을 한 거지 이제 CNN 이제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록을 멋대로 해집진 않았잖아요. 때문에 이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트랜스포머의 형태로 출력을 만들어냈을 때 이제 깔끔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 선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모델이고
또 현재 시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과제 같은 걸로 뭐 엠진 분류를 해라 이런 거 나오면 그냥 VRT 쓰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진짜 강해서.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도 한번 VRT 기회가 될 때 사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